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 18조의 2입니다. 좀 판서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지셨을 거고, 이게 개정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서진우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규정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기초적인 것을 좀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에 해당하는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이 뭐냐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인은 그냥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수한 목적이 뭐냐면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출자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일으키고 그것을 다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을 할 때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돈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다 못 매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다 정해놨어요. 이때에는 너가 세금을 내 라고 정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열거주의는 뭐냐면 너가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하면 세금을 내 해서 어디에 해당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게 개인이에요. 그런데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인은 그 목적이라든가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보지 않고 포괄주의라고 해서 그냥 자산이 늘면, 순자산이 늘면 무조건 법인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은 이자법인세, 배당법인세, 사업법인세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법인세예요. 이자를 받든 사업을 해서 돈을 받든 배당을 받든 무조건 법인은 법인세만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는데, 그러면 글자를 하나씩 보면 수입이라는 것은 뭔가 받았다는 뜻 같죠. 배당금. 배당을 받았다. 그런데 입금 불산입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법인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입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송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회계사가 만든 거예요. 우리 회사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금을 내냐? 그렇진 않아요. 세금을 낼 때는 조정이라는 단계를 더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그 다음 얼마를 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세금을 낼 때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계상은 이익이 100인데 세법상 봤을 때 너는 이익을 더 내야 돼 하면 입금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넌 사실 더 빼야 돼 라면 송금이에요. 그래서 입금은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송금은 입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은 그냥 송금이고 송금 불산입은 입금이다. 그래, 이거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조정이 들어가야 되냐면 회계에서 보는 거랑 세법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회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거를 젖대비로 썼어요.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세법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도를 초과했다거나 아니면 접대비로 못 본다. 그러면 입금을 해서 그만큼 더 더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런데 세법상 봤을 때는 이거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송금으로 더 빼줘서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정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회계상 이익이 100인데 조정을 통해서 뭐 200, 300 이렇지는 않고 몇 퍼센트 내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입금하고 송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훨씬 더 좀 절세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나서 100이라는 이익이 났습니다. 그럴 때 세금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금이 10이면 세금이 10을 내고 세후 이익을 90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의 주주가 누구냐면요. A의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B라는 법인으로 가정할게요. B라는 법인이고 B가 A를 100% 갖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A의 주주 명부를 봤더니 B 법인이 완전히 갖고 있어요. 완전 모회사처럼. 그래서 이 A 법인은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이 생긴 것을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배당을 해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B 법인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B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법인은 이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개인하고 다르게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이익이에요. 배당을 받든 이자를 해서 받았든 사업을 해서 받았든. 그러면 얼마를 받았냐면 이익을 90을 받았죠. 그러면 똑같이 세금을 10%를 낸다고 하면 세금은 9가 나와서 세후 이익을 81. 이게 최종적 이익이 돼요. 자, 그러면 B 법인이 A 법인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총 낸 세금은 10이랑 9를 더한 1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중과세라고 해요. 세금을 2번 냈다. 왜냐하면 A 법인이 처음 이익을 발생을 했을 때 10%인 10을 냈는데 이 이익을 B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또 10%인 또 9를 낸다. 이거는 어차피 A는 B가 갖고 있는데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달라.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를 개인 주주들도 받을 때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배당 세액 공제라고 해서 개인이 배당 받을 때 세금을 좀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로스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개인도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법인도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은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사비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요. 자, 이익이 90이잖아요. 그러면 비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100%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배당을 9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90의 100%인 마이너스 90을 해주는 거죠. 네, 입금 불산입은 다른 말로 송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0을 해서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0, 세후도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법인을 재무제표상으로는 봤을 때 이익은 90은 났어요. 그런데 세법상 봤을 때는 이익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비법인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90이라는 이익은 잡혔는데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입금을 더할 건 더하고 송금해서 뺄 건 빼는데 너가 배당을 받았네? 그러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 배당받은 거에 10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92이익인데 90이 빠져서 실제로는 90이라는 이익이 났어도 세법을 봤을 때는 0만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돼요. 그러면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진세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누진세를 벗어나는 것은 이 종합소득 되는 전체 금액을 줄이는 건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을 많이 나누는 겁니다. 혼자 10억 받을 거를 뭐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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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해서 10억 받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각자 한 명당 2억씩 5명이서 받으면 누진세기 때문에 세율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 하면요. 법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법인은 두 가지의 주체가 있어요. 하나는 주주이고요. 하나는 임원입니다. 우리는 임원을 경영자라고 해요. 근로를 하는 사람.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뭘 받냐면 상여, 급여, 그리고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주는 소유자라고 해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고 나중에 주식을 파는 양도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임원은 보통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뭐 딴 와이프를 둬서 이제 이사를 둬서 이렇게 급여를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주를 활용해서 이제 좀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주는 근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살짜리, 2살짜리에도 주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태아도 가능해요. 즉 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1, 2살짜리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어요. 임원으로는 못 둬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거기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주는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주면 되니까. 1살짜리, 2살짜리 애라고 하더라도 삼성 주식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절세는 바로 이 배당과 양도를 이용한 절세예요. 자, 그러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 배당을 통해서 절세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법인들은 다 대표님들이 최대 주주시고 아니시면 1인 주주이신 경우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대표님과 사모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도 주식 가치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자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배당을 아예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분율에 맞게 줘야 되니까. 그런데 상법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규정이 나오게 되냐면 초과 배당, 다른 말로 차등 배당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즉, 이 차등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차등 배당은 지분율에 맞지 않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엘 법인이 있고요. 정엘 법인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90%, 어머니가 뭐 한 6%, 딸 2%, 아들 2%예요. 자, 이 상태에서 10억을 배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10억을 배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배당 시 원칙은 9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거 10억이 아니고 1억이 돼야 되는데 1억이라 할게요. 네. 1억 배당 시 9천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자, 이렇게 원칙은 배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법에서 차등 배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특수관계인들끼리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내가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볼게요. 투자자의 입장이고 정엘 법인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은요,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단체예요. 그러면 이 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외부 이용자라 하거든요. 그 외부 이용자는 보통 우리를 두 부류가 뭐냐면 바로 출자자랑 더 쉬운 말로 쓸게요. 채권자와 투자자로 나뉘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채권자는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거고 투자자들한테는 주식을 주고 배당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들의 법인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권자는 있을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뭐 중기라든가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렸을 거예요. 신보라든가. 그런데 외부 투자자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법인에 돈을 투자한다 했을 때 채권자면 이자를 받기가 쉬워요. 내가 원금도 어느 정도 받고 이자도 정해진 것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고 대표이사의 지분이 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많이 해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지분은 2%에서 10% 정도 내외일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를 뭐 2억을 했어요. 그래서 2%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자, 내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2%라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당을 1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1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2%인데 1억을 받으려고 하면 대표이사가 90%다 하면 대표이사는 지분율에 맞게 45억이라는 배당을 받아야만 돼요. 그렇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액 주주들은 사실상 배당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대표가 9천만 원 받을 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배당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액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많이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차등 배당, 초과 배당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당기 순이익이 비슷비슷하더라도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접목을 하고 절세를 하냐에 따라서 10년 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그 M&A 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금액을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때 사옥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기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서 폭발적으로 매출에 증대해서 사옥을 사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모으고 절세를 하고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옥도 사시고 개인의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이후에도 강의가 쭉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갈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안으로 나왔던 비법인의 네, 네, 비법인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사업에 네. 내역이 없는데 네. 그렇게 돈이 오는 네. 그런 흐름을 네. 전부 다 나라에서 캐치할 수가 없나요? 이 비법인은요, 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배당을 받는 그런 법인이 되어도 돼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는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 임대보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일종의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인 거죠.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는 홀딩스 개념으로 배당을 받아서 또 다른 주식을 사고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세액 공제 같은 거는 못 받아요. 청년 창업세액 공제. 그건 이제 청년 창업세액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법인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법인세도 아끼고 싶다. 근데 봤을 때 내 아들이나 딸이 아직 청년이다. 그러면 그걸 한번 노려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노려야 되냐면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업종은 이게 안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컨설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청년 창업 세액 공제는 100%예요. 그래서 5년 동안 100%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냥 세웠다가 5년을 받아야지 했을 때 1, 2년 동안 오히려 적자를 보고 3, 4, 5년 차에 이제 이익이 생길 때쯤에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년 딱 됐을 때부터 최고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세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흥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접목할지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정혜래 가업승계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항상 연구하고 또 많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컨설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